오늘의 주제는 화상AI 네트워크 음향 솔루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문가를 모시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국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프트기어 이재국입니다. 반갑습니다. 화상회의실 음향 시스템 어떤 건가요?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제 강의실이나 이런 이제 강당에서 쓰는 음향 시스템하고 구조는 비슷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화상회의라는 그런 화상회의를 하기 위한 그런 이제 컴퓨터라든가 약간의 카메라들이 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그런 또 화상회의를 위한 또 컴퓨터하고 오디오를 주고받을 수 있는 이제 하드웨어들이 추가되는 게 또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우리가 보통 화상회의 하면 전 국민이 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줌하고 팀즈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런 줌하고 우리가 오늘 얘기할 거랑 뭐 차이점이 있을까요? 그 줌을 통해서 우리가 화상회의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이제 환경에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진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줌을 쓰기 위해서는 이제 노트북이나 이제 컴퓨터들이 그런 이제 줌 소프트웨어를 깔고 인터넷에 접속돼서 이제 상대방의 원격지에 이제 컴퓨터가 연결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각각의 떨어진 공간에 있는 음향 시스템들이 그 컴퓨터를 통해서 오디오를 이제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그 회의실 안에는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요소들이 있죠. 마이크라든가 또 마이크도 어떻게 설치해, 어떤 유형의 마이크들을 어떻게 설치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 또 그다음에 그런 장치들을 또 설치한 공간들이 비교적 회의실들은 또 협소하거든요. 네, 또 그런 것들을 또 고려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줌으로 화상회의를 좀 몇 번 해봤는데 첫 번째가 시간 제한 있고 그 다음에 노트북으로 하다 보니까 화질도 좀 떨어지고 또 소리가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1대1로는 어떻게 하겠는데 여러 사람하고 같이 회의하기에는 아무래도 오디오도 좀 불안하고 그 다음에 하우링도 좀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좀 불편한 게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약간 그렇게 소규모로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좀 갖춰서 하는 회의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한 10인 이상이라든가 이렇게 테이블이 좀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다수의 인원들이 다수의 마이크를 쓰고 또 스피커도 여러 개 설치하는 그런 어떤 공간에 대한 이제 소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국회의원들 회의하는 거 보면은 각자 자리마다 마이크 다 있고 그걸 가지고 또 영상으로도 그 정상들 회의할 때 보면 막 이렇게 보내고 하잖아요. 그런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네. 좀 규모가 있는 어떤 공간에서 이루어진 어떤 회의 시스템에 대한 어떤 그 내용으로 한번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네. 그러면 과거의 아날로그 방식하고 그다음에 최근의 네트워크 방식하고 두 가지를 좀 간단하게 이제 비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기존에 이제 아날로그 기반의 이제 전송 구조라고 하면은 지금도 이제 회의실 공간에 이렇게 디지털 믹서들이 이제 적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사실 디지털 믹서를 거기서 운영하는 사람들이 운영할 수는 없거든요. 실제 회의를 운영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기존 또 강당이나 강의실하고 좀 달라진 게 뭐냐면은 통합제어 솔루션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그 이제 디지털 믹서라든가 카메라들을 일일이 이제 사람들이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주로 쓰는 기능들을 이렇게 지정을 해갖고 하나의 그 유저 인터페이스를 만드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전혀 다른 보통 이제 서드 파티 솔루션이라고 하는데요. 전혀 다른 제조사의 장비를 또 갖고 와서 각각의 장치에 대한 제어 프로토콜들을 적용해서 이제 사용 환경에 맞게끔 또 만드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은 어떤가요? 그 네트워크 기반으로 이런 디지털 장비들이 연결되는 이제 구조에서는 그런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오디오 DSP라는 이제 장치들이 이제 메인 시스템이 되는데요. 그런 오디오 DSP에서 쓰는 운영 시스템에 그런 이제 아까 이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서드 파티 개념의 통합제어 솔루션들이 갖고 있는 기능들이 사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포함이 되어 있어서 별도의 솔루션을 넣지 않고서도 하나의 어떤 단일 시스템으로 그런 카메라 제어라든가 비디오 매트릭스가 들어가면 그런 스위칭하는 제어라든가 오디오 제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운영 체제들이 다 탑재되어 있다는 거죠. 그 PTG가 되는 카메라, 그러니까 움직이는 카메라 같은 것들이 좀 좋은 게 딱 정면에 부착돼서 이 발표자가 마이크 누르면 그쪽으로 탁 당겨가지고 그 사람 얼굴이 쫙 보이게 되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람의 어떤 목소리에 반응해서 이제 카메라가 추적되는 경우도 있고 또 발언자가 이제 마이크의 버튼을 눌러서 그 이제 발언자 위치로 어느 정도 이제 화각을 맞춰주는 그런 또 시스템으로도 어느 정도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카메라도 제어해야 되고 오디오도 여러 개 들어오는 것 중에 선택된 오디오도 제공해야 되고 그러면 메인 장치가 하나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존의 어떤 그런 방식은 이제 디지털 믹서나 이런 것들이 이제 중앙에 있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네트워크 기반의 장치 구성에서는 이제 그 오디오 DSP, 네트워크 오디오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오디오 DSP가 이제 중심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까 DSP라고 얘기하는 거에 따라서
그 마이크를 몇 개 연결하고 스피커를 몇 개 연결하고 뭐 카메라 몇 개 연결할지 이런 것들이 정해지나요? 보통 이제 오디오 DSP들은 그런 것들을 이제 뭐 규모에 맞게끔 설정을 할 수 있지만 선택을 할 수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 확장이 되거나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되게 유연하게 할 수 있고요. 이제 하드웨어 기반 입출력을 갖는 이제 디지털 믹서나 이제 뭐 심지어는 아날로그 믹서를 쓰는 경우도 간혹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입출력이 모자르게 되면은 또 외부에다가 또 그런 장치들을 또 확장하는 개념이 상당히 이제 좀 이렇게 복잡해지는 거죠. 하드웨어 공간도 또 추가해야 되고 하드웨어를 또 교체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죠. CCTV 같은 경우는 녹화 장치가 뭐 4채널, 8채널, 16채널, 32채널 돼서 그 몇 개가 연결될지 미리 이렇게 감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런 화상회의 메인 장비 같은 경우는 스피커는 몇 개, 마이크는 몇 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딱 대역폭을 계산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나요? 오디오 DSP라는 이제 오디오 믹서와 같은 역할을 하는 장치인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네트워크 포트에서 제공하는 오디오 채널이 뭐 보통 뭐 적게는 뭐 16채널, 뭐 32채널, 또 많게는 뭐 128채널까지도 늘릴 수 있고 그런 장치들을 계속 증설을 해서 확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사실 회의실에 갑자기 뭐 이렇게 30인석이 120석으로 늘려지는 경우는 없지만 설계를 어느 정도 해놓고 그렇게 좀 늘어나는 입력에 대해서는 충분히 유연하게 대응을 할 수 있죠. 뭐 가이드 같은 거 없나요? 이항 회의실 만들 경우에는 뭐 16개 이하로 해라 아니면 36개 이하로 해라 이래야지 비용이 배로 안 든다 뭐 이런 거 없습니까?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제안을 실제 기업 회의실들, 대기업들 회의실들이 이렇게 화상 회의실들이 제안하다 보면은 이제 좀 적은 이제 다목적 강의실이나 이런 것들을 회의실로 같이 쓰는 다목적 강의실들은 이제 8채널 입출력 기반의 아날로그 8채널 입출력, 그다음에 단테 디지털 오디오 입출력 8채널 기반에서 한 16채널 입출력 기반의 DSP를 많이 쓰고요. 좀 규모가 커질 경우에는 이제 아날로그 채널이 이제 입출력이 16채널, 그다음에 단테 디지털 채널이 16채널에서 한 32채널 입출력 기반의 오디오 DSP를 이제 주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입출력이라면 마이크가 뭐 32개, 스피커 32개 이렇게 이해하면 뭐 그 정도까지도 볼 수 있는 거죠, 최대로. 그 아날로그 결선 방식에서는 회의용 마이크들이 대부분 아날로그 출력을 갖는 마이크들을 많이 썼어요. 그렇게 구준액 타입이라든가 뭐 테이블에는 바운더리 타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1대1로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디지털 네트워크 기반으로 이제 구성된 회의 장비들은 보면은 구준액 타입이지만은 이제 랜 케이블로 접속이 돼요. 그런 회의들을 1대1로 쓸 수 있는 마이크들도 있고, 혹은 이렇게 두세 사람이 있으면 중앙에다가 놓고서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또 바운더리 마이크가 있고요. 심지어는 이제 테이블이 없는 경우의 사례도 있어요. 이게 보여드리면. 그런 경우에는 에어컨 시스템처럼 천장에 부착되는 경우에 마이크를 쓸 수 있는데요. 뭐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뭐 하나의 입력을 갖고 뭐 여러 개의 또 입력을 대체하는 그런 마이크들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이런 네트워크 기반 장치 구성의 어떤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주제가 화상회의니까 마이크하고 스피커도 중요할 텐데 이 카메라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왜냐면 카메라가 좋아야 깨끗한 영상이 날아갈 거 아닙니까? 카메라는 어느 정도 사용을 써야 되나요? 카메라는 주로 이제 그 FHD 카메라를 보편적으로 많이 쓰고 있고요. 왜냐면은 이제 우리가 쓰는 이제 줌이라든가 그런 이제 소프트웨어 기반의 팀즈라는 그런 이제 화상회의 솔루션들이 사실 그 FHD 정도까지만 지원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4K 이상의 카메라를 쓰는 건 의미가 없고, 일반적인 또 유저들은 이제 720p, 이제 HD죠. FHD 밑단계로 이제 많이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 FHD급 이상으로는 이제 많이 선택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회사에서 그 이 시스템 하나 구성해 놨다면 반대편도 똑같은 시스템이 있어야 되나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그 마이크와 스피커가 있는 공간에서 서로 회의를 하다 보면 에코라는 게 발생을 해요. 내 목소리가 상대방 회의실에서 스피커로 지탱된 게 마이크로 들어가서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경우가 있기도 하는데, 뭐 보통 사실 AAC라는 어쿠스틱 에코 캔슬레이션이라는 AAC라는 기능이 있어요. 만약에 그걸 제가 여기 있는 회의실에다가 이 장소에다가 적용을 했다 그러면은 사실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가 돌아가는 혜택을 보지, 저희가 들어간 목소리가 상대방에서 오는 거는 상대방의 그런 어떤 솔루션들이 구축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상회의라는 건 한쪽만 잘 돼 있다고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양쪽 다 뭔가 최적의 어떤 상황을 맞춰주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 이슈라고 볼 수가 있죠. 만약에 그러면은 한쪽은 A사, 한쪽은 B사 이게 서로 다른 시스템을 해놔도 화상회의가 될 수 있나요? 그럼요. 어차피 그 서로의 그 지역과 지역을 지점과 지점을 연결하는 거는 줌하고 줌이라는 어떤 팀즈라는 그런 인터넷 기반의 솔루션이기 때문에 그 뒤에서 동작되는 카메라나 오디오 시스템들이 사실 다른 제조사라도
운영하는 데에는 뭐 크게 지장은 없다고 보죠. 아, 그럼 좀 제가 이해가 좀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화상회의 시스템은 그 각자 구성해 놓고 중간에 연결되는 플랫폼들은 많으니까 다양한 플랫폼을 써도 되는데 결국은 두 개가 같은 조건일 때가 최상의 효과가 나지만 다른 회사여도 크게 상관없다 어쨌든. 그렇죠. 예. 별도 제조사별로 그 팀즈나 뭐 중 말고 별도의 자체 프로그램 같은 걸 만들어서 화상회의 하는 경우는 없나요? 그 사실 이제 이런 지자체나 이제 금융권들이나 약간 이렇게 지자체에서 이제 상황실들 이렇게 연결되는 걸 보면 이렇게 그 어느 정도 개방된 형태의 이제 줌이나 팀즈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그런 기관들을 보면은 이제 독자적인 어떤 MCU죠. 그러니까 서버를 구축해서 이제 폐쇄망으로 화상회의를 구축하는 솔루션들이 더 있어요. 그 심지어는 가보면 그런 하드웨어 코덱, 그다음에 줌이나 팀즈 같은 소프트웨어 코덱, 자체적으로 개발한 또 소프트웨어 코덱을 쓰는 경우가 있어서 보통 3개의 그런 화상회의 채널을 갖고 있는 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줌이나 이런 공개된 것들은 결국 해킹이 좀 위험성이 있어서 뭐 일반적인 노멀한 회의 같은 경우는 뭐 그냥 그런 걸 해도 되지만 중요한 회의 같은 경우는 영상 감성이 다 같이 날아가기 때문에 그런 보안적인 이슈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런 이제 좀 보안을 이슈로 하는 공간에서는 저렇게 저희가 유저 인터페이스들을 이제 네트워크 기반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태블릿 PC에다가 이제 이렇게 터치패드로 해서 무선으로 쓰는 이제 개념을 이제 연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와이파이에 대한 허용되지 않은 주파수를 차단하는 장치들이 달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설치 사례도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경우는 이제 기업 회의실인데요. 그 화상회의 솔루션이고요. 여기 이제 음향 시스템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테이블에 보면 이렇게 원형 마이크가 있어요. 저 마이크는 이제 2좌석당 하나씩이 설치되어 있고요. 의장석까지 해서 13인석으로 이제 되어 있는 거고요. 테이블의 마이크가 이제 이렇게 돌출되는 형태로 되는 게 아니라 최대한 이제 숨기는 걸 목표로 한 그런 어떤 사례라고 볼 수가 있죠. 그 회의실 디자인하고 그 인테리어하고 디자인하고 되게 잘 융화되는 그런 스피커 같습니다 보니까. 네, 심지어는 저렇게 이제 디자인적 요소가 되어 있는 이제 회의실들은 저런 이제 사이즈도 중요하고 뭐 저런 이제 설치 위치, 테이블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야 되는지, 그 단장함에서 뭐 이런 것까지 다 지정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또 장비들이 그 설치된 공간들도 매우 협소해요.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 기반의 또 디지털 기반의 이제 화상회의 시스템들이 이제 적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장점들이 잘 이제 부각될 수 있는 거죠. 그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마이크가 그래도 바로 앞에 이렇게 있는 게 소리가 더 잘 들어갈 것 같은데 저렇게 2인당 하나씩 해놓으면 소리가 좀 안 들어갈 것 같은 좀 불안함이 있는데 좀 괜찮을까요? 맞습니다. 마이크들이 멀어질수록 아까는 뭐 심지어는 저기 사례를 보면 이제 천장에 마이크가 달려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멀어질수록 또 이렇게 소리가 나가는 방향에서 또 다른 방향이 있을수록 사실 손해를 보기는 해요. 하지만 그 손해보다도 이제 저런 기업과 같은 환경에서는 디자인적인 요소, 관리적인 요소들이 더 우선순위로 이제 작용을 하는 거죠. 좋습니다. 다음 사례도 또 보여주시죠. 지금 보시는 사례는 이제 그 다목적 세미나실이에요. 화상회의도 할 수 있고 이제 이렇게 강의도 할 수 있고 하는 공간인데요. 특이한 것은 이제 테이블이 없죠. 그 의자하고 붙어 있는 그런 이제 일체형 테이블이 자유롭게 이제 위치가 바뀌면서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그 네모난 그 검정색 3개의 패널이 달려 있는데 저게 마이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이크가 3개가 천장에 달려 있잖아요. 마이크와 마이크 사이 중간에서 얘기하면은 어디로 들어가요? 양쪽에서 보통 다 열리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더 이제 크게 반응하는 쪽 마이크가 이제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그런 또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런 이제 구조에서 설치되면 저 마이크를 중심으로 이제 아래에 그 좌석의 면적으로 봤을 때 한 폭 한 4, 5m의 어떤 그런 사각형 구조 내에서 이제 소리를 이제 픽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제 구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는 어딘가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기업 화상회의실이고요. 여기는 보시면은 마이크가 더 안 보이죠? 저기 앞에 보면은 이제 단추같이 되어 있는 게 원래 천정에 다는 마이크인데 요거를 이제 저 마이크를 써야 된다고 이 회의실을 디자인한 디자이너가 지정을 했어요, 마이크를. 그래서 사실 저 천정에 설치하는 마이크를 저렇게 바닥에 설치하는 게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문제 유지가 있지만 그래도 이제 디자인적인 요소와 부합해서 또 최적의 소리를 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이제 그런 음향적인 설정을 해서 이제
적용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쟤는 그러면 약간 메리평으로 만든 거예요. 그렇죠. 예. 이렇게 구멍을 뚫고 거기다가 이제 마이크 설치해서 밑에서 나사로 조인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쟤는 소리가 360도 이렇게 들어오나요? 그런 형태의 마이크도 있고 이렇게 단일 지향성이라 그래서 한 방향, 이렇게 사람이 앉아 있는 방향에서 이제 수음되는 그런 형태의 지향 특성을 갖는 이제 마이크가 적용돼 있고요. 조금 전에 보셨던 그런 이제 테이블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원형 형태의 마이크가 갖는 지향각하고 거의 비슷한 형태로 이제 동작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사례는 이제 그 마이크가 이제 아날로그 방식이에요. 지금 앞서 보신 것들은 이제 이렇게 단테 기반의 POE 기반의 이제 랜 케이블 연결되는 마이크였다면 이번에 설치된 것은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이제 바운더리 타입이라 그래서 이제 선이 이제 저게 이제 랜 케이블이 아니라 이제 일반적인 이제 오디오 케이블이 이제 얇게 나온 개념을 볼 수가 있죠. 이제 아날로그 오디오 출력이 나오는 마이크가 거의 한 40개 가까이 설치된 회의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40개의 마이크는 항상 다 오픈이 되어 있고, 사용자들이 전원을 켜고 거기 앉아서 이제 회의도 하고 화상회의도 하고 회의가 끝나면 이제 전원을 끄고 나가는 그런 회의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별의별 마이크가 다 있네요, 보니까. 그렇죠. 그 마이크에 대한 분야도 이제 진화를 해가고 있고요.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장치를 설치하는 공간들도 이제 오디오 DSP와 이제 스위치업 이런 것들이 이제 차지하는 공간이 대부분이고요. 앰프들조차도 사실상 다 사라지게 돼서 이제 스피커 내부에 탑재되거나 천장 안으로 분산돼서 설치되는 그런 형태로 발전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뭐 전문가 저희가 모셔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화상회의 솔루션을 만약에 또 새로 구축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저희가 또 충분히 잘 설명드리고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